자, 그다음에 저희 그 다음 얘기로 진행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청래의 이제 그 개미집 막장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, 아,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주류 정치 세력이 이제 그 이른바 운동권 세력 아닙니까? 근데 이 운동권 세력이 변신을 하고 있죠. 근데 변신을 한다라 그래가지고 진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퇴보를 하고 있는데,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동권 세력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? 북한 발악이.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사실상 이제 그 북한에 맞게끔 북한의 모든 것들을 이제 넘겨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. 그게 이제 그 운동권 세력들이 보여줬던 모습인데 사실 저는 물론 이제 그 운동권에 대해 가지고 제가 경험해 본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제가 생각하는 운동권들의 그 북한에 대한 그 열망과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바라게 같은 모습은 물론 이제 일말 북한 체제에 대한 동경과 공산주의에 대한 그 동경도 있겠습니다만 대학교 시절에 나타나는 흔한 어떤 그 욕구 있잖아요. 욕망. 권력에 대한 욕망, 권력에 대한 욕구, 사회적인 어떤 내가 기득권 세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, 그 욕망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게 바로 운동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래 나는 성공하고 싶어라고 하는 욕망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문 직종이 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시 이제 그 서울대나 아니면 한양대학교나 이런 약간 그래도 좀 지식인이라고 불렸던 대학생들 아닙니까? 그렇게 이제 조금 누군가가 옆에서 뽐뿌를 해주다 보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미 그때부터 이게 폭발을 했던 것이죠. 나는 그러면은 야 뭐 공부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공부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부터 이미 기득권이 될래 라고 해서 그때 그 순간에서 자기 어떤 권력을 맛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는 운동권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. 실제로 이제 그 집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대학생들이 이제 막 1,000명, 한 10,000명 이렇게 막 빠글빠글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나가서 막 연설하고 하면은 막 수만 명의 사람들,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을 환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뽕으로 차오르는 거죠. 저는 그래서 권력 어떤 그 투쟁의 대상으로서 이 운동권이 됐던 것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서 운동권이 활용된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겪었을 때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동경과 열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재명 체제가 됐었을 때 운동권 세력들은 권력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인간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이재명 체제 같은 경우는 북한에 뭔 관심이 있습니까? 솔직히 봤을 때 뭐 북한에 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만 점청이 돼 있는 애들입니까? 권력에 대한 걸로. 권력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권력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. 사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재명의 모습이죠.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를 때 같은 경우도 종부세 문제가 됐거나 그리고 또 금투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과는 좀 다른 엇박자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금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더 유예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뭐 벌어들였던 금액이 한 2년인가 벌었던 금액이 5억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연장을 시켜야 된다.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 같은 애들은 종부세 완화시키면 지방은 망한다 이런 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이재명이 왜 갑자기 미쳐가지고 금투세나 아니면 종부세에 대해 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까?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. 그게 표가 되니까. 이재명은 이념과 사상이 없거든요. 그냥 포퓰리스트입니다. 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입장을 정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어땠었습니까? 갑자기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았냐라고 말을 또 이제 뒤집는 것이고.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상과 이런 게 없는 것이고 그냥 철저하게 뭐인 거예요? 권력에 대한 열망, 권력 투쟁 이거 갖고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운동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의 어떤 또 다른 지금 예시가 누굽니까? 바로 정청래 같은 저질 정치인이죠.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청래가 솔직히 무슨 법 전문가입니까? 구속돼 본 적이 있다. 얘 구속되긴 했어. 구속되긴 했었죠. 그렇죠? 구속된 적이 있다. 이거 말고는 도대체 뭔 법에 대해 가지고 얘가 아는 게 있습니까? 법 전문가 얘기를 합니까? 옛날에 이제 그 길잡이인지 무슨 애잡이인지 그거 학원 운영했다.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.
뭐 그 무슨 뭐 법이랑 상관이 있냐고.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잘 알겠지. 이런 인간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어때요?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놀랍게도 21대 국회보다 더 쓰레기 저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김남국이 이모, 갑자기 무슨 뭐 없는 이모를 갖다가 막 등판시키지를 않나. 최강욱의 3에 뭐 이딴 소리를 들었던 거. 이수진 이런 애들은 무슨 뭐 술 마시고 왔는지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상한 모습을 봤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쓰레기 저질 같은 모습을 정청래가 보여주고 그게 제가 봤었을 때 운동권들이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썼던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운동권에도 주특기가 뭡니까? 성과 관련된 퇴폐 아니에요? 그렇잖아요. 그것도 권위의식에 입각해가지고 남녀의 어떤 그 권위의식 이런 인간들이 또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코미디인데 사실상 여성 인권을 가장 농락하고 가장 파괴했던 게 운동권 세력들 아닙니까? 남녀를 구분하고 그렇게 했던 게 모든 모습들이 다 운동권의 모습이는데 이런 어떤 종합 쓰레기가 다 지금 결집이 돼 있는 게 정청래의 정치거든요. 이번에 그게 이제 역대급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? 최재형 목사랑 세트로 진짜 보여준 모습이죠. 저는 진짜 최재형 같은 인간의 목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.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인간이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신교 전체를 욕먹이는 짓이에요. 최재형은 나이도 많잖아요, 이 인간.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?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?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? 애당초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아니고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린 것도 코미디인데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최소한 지 자식들이 보고 있을 거고 가족들이 보고 있으면 입이라도 입방정이라도 안 떨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수준 자체가 너무 쓰레기 같고 저질이라 가지고 제가 논평하는 것조차 너무 싫습니다.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? 박지원이 질문했죠.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언제 주무시나? 새벽 3시, 4시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다.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뉘앙스가 좀 좋지가 않은데 최재형이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? 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.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.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? 미국에서 만약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무슨 뭐 바이든 여사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여사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.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거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? 민주당, 공화당 이런 게 없죠. 바로 그냥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저는 국민의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인간에 대해서 고발 조치 취해야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만약에 최재형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최재형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최재형 씨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최재형 부부 생활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외간 여자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? 최재형보다 나이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저도 그거는 아는데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양반이 지 가족과 지 자식까지 보고 있는 와중에 부끄럽지도 않아요?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입니까? 그래서 그 박지원이조차도 뭐라고 합니까? 그거는 지나친 말씀이다. 이렇게 자제를 시켰죠. 근데 정청래 이 미친 인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? 법사위원장이 그거를 자제를 시켜도 모자를 판에 지가 한술 더 떠가지고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문제지만 그 횟수에 놀랐다. 뭐가 놀랍죠? 저는 오히려 정청래 아들을 둘러싼 그 논란이 더 놀라운데요.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또래 학우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논란, 그리고 그게 2년이나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논란,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외압이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논란, 그게 오히려 더 놀라운데요. 그리고 그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정청래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치인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.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었을 때 놀랍게도 국회 직원이
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, 이 내용들이 뭐였습니까? 정청래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, 국회의원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네 번째 이유에 들어가 있었는데 국회 직원이 그 네 번째 이유를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다라는 거. 그게 저는 더 놀라운데요. 옆에 있던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? 니는 뭐하고 있었니? 아들이 그 짓거리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때 니는 뭐하고 있었니? 언론에 전화 돌려가지고 그거 막고 있었니?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완장차고서 개딸들을 등에 업고서 이렇게나 설치고 영부인에 대해 가지고 대선 기간 내내 그런 식으로 농락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또 하다가 영부인의 무슨 뭐 과거 무슨 뭐 일이다 뭐다 그런 거를 가지고 대선이 치러지는 것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데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조차도 법사위에서조차도 대통령과 영부인의 부부관계다 뭐다 외간 남자랑 뭐 아휴 최재형 본인 스스로가 그 외간 남자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더 역겹지 않습니까?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? 기가 막혀 노릇입니다. 언제 진짜 대한민국이 최소한 정상화가 될지 정말 깝깝하네요. 네,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